대구시가 현재 대구 시내에 너무 많은 택시를 줄이기 위해 감차 보상 계획을 세우면서 시민 혈세로 지원하기로 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10월 특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포항과 경주, 울산 중심의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 엑스포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오는 8월 개막하는데 올해 경주 엑스포의 성격과 앞으로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봅니다. 조선시대 전국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 위해서 한양 밖 지방에서 치러지던 과거 시험이 안동 도산서원에서 재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내륙과 동해안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기도 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른 31도로 예상되고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파란 하늘에 깨끗한 공기까지는 좋았는데 바람이 다소 불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잦아들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31도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때문에 자외선 지수도 여전히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대기는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겉옷이 필요 없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대구는 아침 기온 16도, 의성은 8도로 한 자릿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의성이 모두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무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가 넘쳐나는 택시를 줄이기 위해 감차를 추진 중인데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감차 보상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구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는데 택시 감차에 대해 시민 혈세를 써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대구역 앞에 100m 이상 택시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승객 1명을 태우기 위해 30-40분씩 서 있는 건 기본입니다. 밖에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기다려서 한 사람이라도 태우려고 오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적습니다. 2013년 말 현재 대구 시내 전체 택시 대수는 17,009대입니다. 대구시 용역 조사 결과 이 가운데 36%인 6,100여 대가 공급 과잉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경영난에 허덕이는 택시업계를 위해 향후 10년간 20%인 3,400여 대를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0년간 520억 원에 이르는 감차 보상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택시 발전법이 택시 한 대당 1,300만 원의 감차 보상금을 명문화하면서 그 비용의 70%를 지방에 떠넘긴 겁니다. 70%의 보상비를 부담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 누차 해도 지금 중앙정부 받아들여지지를 않고요. 특히 기재부 쪽에서 국비 확대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대구시의회는 호황 일대 지역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택시업계에 불황을 이유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시가 올린 감차 보상금 27억 원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감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실제 운행도 하지 않는 택시들만 세금으로 사주게 돼 법인 택시 사업자들이 배만 불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먼저 업계의 자구 노력이 병행이 돼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 재원 확보도 없이 효과도 불투명한 택시 발전법을 밀어붙인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의 엄청난 부담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오늘 오전 폐회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대구시 행정지구 설치 개정 조례안과 학교 운영위원장의 연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폐회식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다짐하는 의원 행동 실천 다짐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이달 22일 오후 2시부터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기업의 회계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연말정산 재정산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등을 국세청 조사관이 강의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할 수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용역을 거쳐서 오는 10월쯤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는 포항과 경주, 울산을 거점으로 추진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연간 국비 100억 원과 인력이 배정되고 연구와 마케팅, 연구소 기업 설립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울산발전연구원이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를 위해서 특화 분야를 도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그 분야는 소재 분야, 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들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지역사회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기존의 인프라들이 아주 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동해안 R&D 특구 지정 신청서에 잘 포함되어서 결과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경상북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쯤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는 금년 9월 중에 용역이 끝나면 원래 10월 중에 신청을 하면 내년 하반기 또는 후내년 초에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연구개발의 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3호선 전동차 외부 광고로 연간 4억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정부가 전동차 외부 광고 면적 확대를 허용해 대구은행과 대구백화점 등 8개 업체와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광고 표시 면적 확대로 대시민 홍보도 가능하고 경영 수익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를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지역에서도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들 사이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커져야 전체 건설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면서 10억 원으로 확대되더라도 빌라나 교량공사 같은 공사는 여전히 종합공사로 발주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규모를 늘리면 중소종합건설사들이 생존권을 빼앗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실크로드를 테마로 유라시아 문명과 신라 문화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테마는 실크로드 경주 2015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선상의 18개 국가를 비롯해 40여 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해 동서양 문화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명의 만남, 실크로드 문화 어울림 마당 등 4개 분야에서 전시, 공연, 체험 행사 등 2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가치를 주는 나라, 그래서 그것이 문화로서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행사의 출발이 경상북도에서, 지방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 준비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아우르는 각종 마케팅과 SNS 홍보가 시작됐고 관람객 안전 문제 점검과 자원봉사자 모집, 원활한 교통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 수송, 그리고 위생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특히 올해 실크로드 경주 2015에선 북한 공연단의 참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지난 1998년 제1회 엑스포 때처럼 북한관을 따로 설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안산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8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5 9라운드 원정에서 대구는 안산과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해 승점 1점을 추가하고 승점 18점으로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시즌 5승 3무 1패 대구FC는 오는 일요일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승점 3점 차로 대구를 추격하는 수원과의 홈 경기에서 승리와 함께 선두 굳히기에 도전합니다.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삼성과 한화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가 오늘 저녁 6시 반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화요일 첫 경기를 내줬던 삼성은 어제 열린 두 번째 맞대결에서 2회 이지영의 결승타와 구자욱의 2점 홈런에 힘입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며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경기를 오후 6시 15분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한양 밖 지방에서 치르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할당 선발인 셈인데요. 200년 전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렸던 과거 시험인 도산별과가 재현됐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유건과 도포를 갖춰 입은 시객 200여 명이 안동 도산서원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파발 행렬이 도착하고 정조 임금이 써보낸 시험 주제, 시제가 발표됩니다. 이날 시제는 옛 선연을 추억한다는 뜻의 아사고인, 퇴계의 묘비명에서 가져왔습니다. 즉석에서 시험관이 발표한 5자의 아분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운율에 시제까지 잘 살려 8줄의 7원 율시를 지어야 합니다. 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음자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지금 어떻게 지을지 굉장히 시상이 떠오르지가. 그래도 한시만에 그런 멋이랄까 그런 게 있으니까 함축돼 있는 의미라는 것도 굉장히 많고. 200여 년 전 정조가 과거 시험을 굳이 한양 밖에서 치른 건 영남의 남인 선비들을 등용해 집권 노론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인재 할당과 탕평책이 결합된 조선시대판 특별 전형인 셈입니다. 별과에 맞게 정조대왕께서 이 초시와 해시를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급제자를 낸 것 같습니다. 무려 만여 명이 응시했던 조선 후기 최대 규모의 지방 과거 시험이었지만 급제자는 단 2명뿐일 정도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구에서는 학교 시설물 5곳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됐지만 예산 확보가 안 돼 개축이나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옹벽과 절사면 관리 실태 조사 결과 대구 지역 시설물 12곳과 경북의 1곳이 시설물 관리 시스템에 누락됐고 정밀 점검에서 당초보다 안전 등급이 낮게 나온 건물은 대구가 23개, 경북은 32개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동네에 사는 미성년자에게 음란 행위를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같은 동네 사는 안모 씨의 집에 침입해 안 씨의 11살 된 딸을 추행하는 한편 집 앞에 숨어 있다가 안 씨의 딸에게 알몸을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 밖에도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잦은 폭력을 휘둘러왔고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34년 동안 활동을 이어온 대구 도예가회가 올해는 독창적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100여 명의 작가들은 도자기와 찻사발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실용과 디자인을 접목한 생활 속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들을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활동해온 대구 도예가회는 도예 분야 대부분의 장르를 아우르는 단체로 해마다 전통과 미래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바닷길을 달리는 제8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오늘부터 이달 19일까지 울진 후포항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15개 나라 300여 명의 선수들이 40여 척의 요트를 타고 후포항을 출발해 울릉도 저동항과 독도까지 항해한 뒤 다시 독도에서 후포항으로 돌아오는 1000km 코스입니다. 대회 기간 전국 3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칠곡군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필요한 상반기 운전자금 133억 원을 이번 달 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운전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52개 기업이 155억여 원을 신청해 심사를 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장애인 기업인과 기업 관련 정보 포상 등 우대 지원 대상 9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게는 44억 원의 운전자금이 지원됩니다. 공기까지는 좋았지만 바람이 다소 불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잦아들겠고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31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여전히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서 작은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영천과 대구가 31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김천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상대적으로 낮게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겠고 봉화의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